미스코리아 진 김성희 씨입니다. 저 김성희 씨가 당선돼서 아주 대단했어요.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그게 매력 포인트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다 올림머리를 했는데 이때 김성희 씨는 윗머리는 올리고 아래는 풀어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주는 스타일. 김성희 씨가 이 미스코리아의 어떤 기준점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요. 김성희 씨 등장 전후로 미스코리아가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스코리아의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드신 분도 김성희 씨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야야 신체 강론 너무한 거 아니야? 뭐야 저게? 77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야, 말로만 듣던 사이즈예요. 34, 24, 35. 눈 길이, 귀 길이, 코 높이, 손톱에 힘 매니까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아, 사이즈가 다 적혀서 이런 게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희 씨 이 비율 자체를 황금 비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해둔 거라고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작으셨대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떤 미의 기준이 없었는데 이렇게 작은 얼굴의 미스코리아가 나온 이후로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작은 얼굴, 큰 키, 서구적인 기준이 됐기 때문에 숫자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1957년부터 1976년까지 현모양처 아주 단아하고 한국적인 동양적인 미인, 후덕한 상의 미인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77년 미스코리아 진인 김성희 그분이 미스코리아 진이 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서구적인 아주 얼굴이 작고 서구적인 체형을 가질 수 있는 미인상이 평가를 받은 시대였었고요. 2000년에 금나나 그분이 미스코리아 진이 되면서 지적인 외모뿐만이 아니고 뇌생녀라고 불리는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인터뷰 능력, 다양한 경험 퍼포먼스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미인상으로 됐었고요. 2010년대, 2020년대에는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퍼포먼스 능력, 다양한 자질의 능력이 개성화되어 있으면서 지적인 게 같이 녹여져 있는 미인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작아가지고 해외에서도 좀 선호할 스타일인데 국제대회 성적은 어떠셨어요? 77년에 나갑니다. 미스 유니버스에 나갔는데 결선에는 못 올라가셨고요. 상을 받긴 받으셨어요. 최고의 전통 의상상. 요 정도에서 이제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 장윤정 씨가 미스 유니버스 상 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했고 그 전에 미스 코리아 중에 떠오르는 사람은 다 김성희 씨거든요. 10년 전인데도 왜 그러냐면 최초의 미스 코리아 출신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죠.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김성희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냥 작은 미인 대회 선으로 뽑힌 적도 있고 그냥 음료회사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미스 코리아가 된 거거든요. 김성희 씨 이전에 뭐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예계 데뷔 금지. 연예계 데뷔하면 미스 코리아 자격 박탈. 근데 김성희 씨는 원래 이제 모델을 하다가 미스 코리아 당선됐으니까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거네요? 네, 김성희 씨한테는 저 규정을 적용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미스 코리아 출신 최초의 연예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인상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또 김성희 선배님이 미스코리아 출전 당시에 참가 번호가 1번이었대요. 아, 1번. 근데 듣기만 해도 우리가 어디 나갈 때 1번이라는 번호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김성희 선배님은 참가를 해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너무 또 잘 해내셨대요. 그래서 그때 대회 관계자분들이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1번처럼 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찬 매력으로 인해서 훗날 MC까지 하게 되셨는데 81년도 당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쇼 2000에 이덕화 씨랑 같이 MC를 했다고 하네요. 또 김성희 씨 목소리가 굉장히 맑고요. 약간 콧소리가 섞인 애교 있는 듯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가수로도 데뷔하게 됩니다. 1982년 1집 앨범 매력을 발표해서 신인 가수상을 탈 만큼 대박을 치게 됩니다.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를 한 싱어송라이터까지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민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요. 요즘은 활동을 안 하시나 봐요. 안 하십니다. 연예계를 은퇴하고 지금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게 된 계기가 좀 황당해요. 1984년에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집으로 편지가 한 통 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당신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미리 혼인신고했다. 같이 살자.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스토커? 그 사생팬이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니까 너무 무섭다. 지금 들어도 무섭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정보 굉장히 보호가 잘 돼 있고 다른 사람 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이걸 뗄 수가 없는데 당시만 해도 좀 굉장히 허술하던 시대고 혼자 가서 혼인신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자 없이. 진짜. 그러면은 앞서 보셨죠? 김성희 씨 무슨 신체 사이즈 다 공개되잖아요. 저 기사 막 찾아보거나 잡지 찾아보면 집 주소도 공개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팬레터 보내라고 주소까지 보내줬어요. 뭐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생팬이 가서 김성희 씨 서류를 떼어다가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거죠. 호적등본 띄어다가. 그리고 혼인신고서하고 편지를 집으로 보낸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그 경찰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내가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날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찾아왔다가 경찰한테 체포가 된 거죠. 그 혼인신고 당연히 무효가 됐겠죠? 아니 그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상대 의사랑 상관없는 혼인신고니까 무효인 거죠 당연히. 나중에 김성희 씨가 이제 연예계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팬들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연예계에 염증을 느꼈다. 연예계 활동은 순조로웠지만 스스로 너무 외로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솔직한 심정일 수 있겠죠. 아니 한 여성으로서 그런 사건을 겪으면 정말 멘탈이 잘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현타라 그러죠.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이제 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이런 느낌이 들면은 좀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미스 코리아 중에 재벌가와 결혼한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남편을 만나 그야말로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신 분입니다. 누구야? 1986년 미스 코리아 출신인 이혜정 씨입니다. 이 미스코리아 출신 이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고 재벌과 결혼을 했습니다. 맞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고요. 그러던 중에 1986년에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진선미는 아니었고요. 미스 르마. 아 자동차. 네, 미스 르마. 야. 네, 이 타이틀로 2년 뒤에 대만에서 열린 미인 대회. 이게 이제 미스 원더랜드라는 대회라고 합니다. 원더랜드. 네, 이때 대만과 필리핀의 재벌 탄그룹의 후계자 남편 정위황 씨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대회 심사위원이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이 탄그룹은 아시아 두 번째 구호로 불리던 아시아 두 번째. 아시아 두 번째. 완전 재벌이죠. 사실 그런 미인 대회 참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혜정 씨와는 어떻게 그 남편분이 사랑에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혜정 씨는 진선미에 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미인 대회 참가했을 때 본인하고 어머니하고 단 둘이 대만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어머니가 한국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해당 호텔 로비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그렇게 울고 있던 이혜정 씨를 딱 보고 첫눈에 반한 이게 진짜 드라마다. 근데 이제 이혜정 씨 그 사진 보면 굉장히 얼굴이 복스럽거든요. 이거 남편 되시는 분이 반할만 하네요. 네. 딱이죠. 그렇게 바로 결혼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연애도 했답니다. 아 그래요? 결혼에 앞서서 1990년에 한국에서 약혼식이 거행이 됩니다. 신랑 측에서 무려 30캐럿 다이아. 우와. 진짜? 지금 아시아 두 번째인데 그걸 짜가로 했겠습니까?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거 다 합쳐서 10억. 10억어치. 약혼식에 네, 약혼식에 10억 태울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마어마해서 뭐 30kg 그게 얼마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값비싼 비단을 폐물로 또 건네고요. 예. 결혼식도 무려 3번. 한국, 필리핀, 대만. 3번에 걸쳐서. 순회 결혼식이네.
그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요,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땡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그 필리핀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탑그룹 측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탑그룹 장남이 미스 코리아 이혜정 씨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오작교가 돼준 겁니다. 네네. 덕분에 정주영 회장도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 그럼 호텔 로비에서 울었던 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네 그러면. 남의 그 멜로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다른 장르로 바꾸시려고 하셨어요. 저분이 좀 그래요. 여기까지는 정말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네네. 이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 문화적 차이가 좀 엄청났을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은 좀 어땠어요? 대만 필리핀 기반으로 하고 이름이 정위황이니까 딱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이혜정 씨가 중국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결혼 후에 이제 중국어를 배웠는데 금방 배워가지고 시아버지가 되게 예뻐했다는 거예요. 중국어를 금방 배웠다고요? 네, 뭐 그랬대요. 야. 네.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 똑똑하다. 그래서 뭐 한 1년 동안 그 시아버지 특별 보좌 역을 맡겼다. 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첫 아들을요. 근데 양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선물을 뭐를 줬냐면 금으로 만든 양. 이만한 거? 아, 그거 사이즈 모르겠어요. 뭐 이만한 거 줬겠지? 진짜 양 크기 아니야? 아시아 2위였다며 이때. 타고 놀라고, 애기 타고 놀라고. 미용 씨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네네. 김성희 씨를 키우신 맛땡 하종수 원장 또 다른 경쟁자가 또 있습니다. 있죠, 있죠. 맛땡의 라이벌 새땡 미용실입니다. 쎄땡. 1988년 새땡 미용실 이훈숙 원장이 맛땡 출신만 진이 된다. 그 공식을 깨버리고 미스코리아 진을 배출합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배우 김성령 씨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새땡이 한 번도 미스코리아 진을 배출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김성령 씨가 첫 테이프를 끄는 거죠. 그런데 턴으로 뽑힌 분이 배우 김혜리 씨인데 맛땡 미용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종순 원장이 이를 갈고 나옵니다. 이야, 이게 뭐 범죄의 전쟁이 아니고 미용실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왕자를 되찾겠다. 아니, 한번 내가 차지한 왕자를 뺏길 수 없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세기의 덱이 누구냐? 오영경 대 고현정. 고현정 대 오영경. 빅매치네, 빅매치. 예, 빅매치입니다, 빅매치. 이거. 이 두 사람이 이제 89년도 미스코리아 진 자리를 놓고 이제 대결을 펼쳤는데 두 사람만의 승부가 아니라 마땡과 새땡 두 미용실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된 거죠. 자존심 대결 같이. 맛땡 미용실이 꺼낸 카드가 바로 배우 고현정 씨였는데요. 고현정 씨가 머리를 자르려 미용실을 갔는데 맛땡 미용실 원장이 고현정 씨를 보는 순간 딱 봐도 진이다.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율까지. 그래서 고현정 씨한테 미스코리아에 출전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는데요. 1989년도에 미스코리아에 나가는 건 반대했다고 합니다. 과연 왜일까요? 그때 뭐 그해 마가 꼈나? 너무 새로운 시각이다. 삼재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고현정 씨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예. 왜요? 당시 고현정 씨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아까 1987년도 진이었던 장윤정 씨가 고등학교 때 출전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려고 반대했고요. 하지만 고현정 씨는 결국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결단을 하세요. 아니, 불리해질 걸 알면서도 나갔다고요? 당시 모든 사람이 고현정 씨가 진에 당선될 거라고 확신할 정도로 대항마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영경 씨가 진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때 오영경 씨는 이미 데뷔한 상태였어요. 아, 네, 드라마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고 CF에서도 이제 얼굴을 알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동생이 미술의 소질이 있었는데 지병편이 이제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아가지고 미스코리아 진 상금이 1,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걸 보고 하루만 수영복 한번 입자. 나갔는데 진이 된 거죠. 아이고. 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맞땡에서 2년 연속으로 새땡 미용실한테 진 자리를 내어준 게 되잖아요. 뭔가 자존심에 금이 좀 갔을 것 같은데요. 왕관 씌워지기 있잖아요. 저 전전도 진이 나와가지고 왕관 씌워주는 거. 오윤경 씨가 당선됐을 때가 전년도 진이 같은 새땡 라인이 김성령 씨예요. 근데 김성령 씨가 미스 유니버스 때문에 외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진이니까. 그럼 선이가 되잖아. 네. 선은 김혜리 씨는 맞땡이잖아요. 그럼 맞땡이 새땡한테 이걸 씌워줘야 되거든. 근데 절대 맞땡이 아닌 새땡에게 왕관을 예쁘게 씌워줄 수 없다. 삐뚤어지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 약간 이상하게 씌웠다.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 뭔가 하여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렇게 했다라는 소문이 돌긴 했는데 실제 영상을 보면 1989년 미스코리아 진 오현경 양 축하드립니다. 오현경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김혜리 씨가 처음에 왕관을 예쁘게 씌워줬다가 이걸 다시 씌워주거든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머리가 살짝 이제 눌리게 되는데 뒤에 원장님이 기침 한 번 하신 거죠. 뭐 어쨌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당시 미스코리아 진을 둘러싼 이 미용실들의 기싸움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김주희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어디 출신이시죠? 저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어디에요? 동네 미용실 아니야? 동네 미용실? 박승 야, 불급 좋은데? 양대 산맥의 기준을 뚫고 네, 저만의 지평을 좀 새로 쓴 혼자 했어요? 인물로 혼자 했어요? 네 아나운서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정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미용실을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모르시고 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미용실을 어디 안 하고 띡 온 사람들에서 주최측 제공해서 그냥 가서 앉아서 받고 이렇게 응했던 예, 최초의 사람이었다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염정아, 이승연, 김남주. 먼저 소개할 분은 91년도 미스코리아 선 염정아 씨인데 오영경 씨가 진 되는 거 보고 나도 저 정도면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해서 나갈 거라고 미스코리아 친구들한테. 자신감. 그래서 이제 미스코리아 전용 미용실을 찾아갔대요. 아 그래요? 이분은 그 루트를 아셨네요. 예. 염정아 씨가 미스코리아 출전 당시 일화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대회 날에 염정아 씨가 웃는 걸 보고 사람들이 쟤는 이가 왜 저래? 놀렸다고 합니다. 치아가 왜요? 네. 왜냐하면 주최 측에서요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사실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요 몰래 꽃분홍색 립스틱을 잔뜩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사람들을 이제 비춰주잖아요. 네. 씩 웃는데 묻어 있었던 거예요. 많이 바르면 묻거든요. 예, 그것만 아니었어도 진이 됐을 텐데 라고 해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쉬운 점이 또 있었대요. 당시에 본선에서 진 발표를 앞두고서 2명 서 있을 때 누가 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했는데 뭐 염정아 씨는 옆에 있는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네. 예쁜 대답을 하셨는데 이영현 씨는 저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찬 대답을 해서 그의 수상이 되신 거예요. 야, 나중에 좀 이렇게 나눔 배품의 대답을 했는데 좀 속상해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스코리아 대회 끝나고 인기 절정 청춘 드라마였죠. 우리들의 천국 캐스팅입니다. 그때 뭐 장동건, 한석규, 김찬호 뭐 라이징 스타들 막 나오던 드라마였잖아요. 근데 염정아 씨가 바로 여기 홍학표 씨의 상대 배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시 등용문이었죠, 최대 등용문. 청춘 드라마였죠. 맞아요. 예. 아쉬운 건 출연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학을 가는 설정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하차하게 돼요.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일본에서 열리는 그 미스 인터내셔널 요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의무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국제대회에서 3위를 차지해서 오.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염정아 씨는 종합배원장 사모님이 됐다는 소식이 네. 소개팅으로 만난 정형외과 의사 분이랑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남편분이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염정아 씨를 보고
나중에 저런 여자랑 꼭 결혼해야지 라고 했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염정아 씨한테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명품 배우러 갈 수 있었던 가장 밑바닥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 가면은 저 이성윤 씨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성윤 씨는 어떻게 하다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아까 염정아 씨가 91년도 미스 코리아 선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승현 씨는 한 해 늦은 92년도 미스 코리아 미 출신입니다. 진이신 줄 알았는데요. 아쉽게도 진은 아니었고요. 아하. 이승현 씨도 염정아 씨처럼 우리들의 천국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사실 이승현 씨는 미스 코리아 출전 이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직업이었을까요? 선생님이었습니까? 유치원 선생님? 바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왜 미스 코리아에 지원하게 됐을까요? 이승현 씨가 그 항공사 스마일 킴포프에서 모델이 된 거예요. 태땡 미용실 원장이 딱 보고 얘다. 그래서 찾아갔대요. 이승현 씨 거절했대 처음에는. 왜? 왜냐면 승무원이란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새땡 원장님 한번 찍었는데 설득과 구애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심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미에 그치고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20대 초반에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을 많이 하는데 당시 이승현 씨는 20대 중반으로 나이가 살짝 많은 편이었어요. 제한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셔서 네네. 당선이 되시고 또 이후에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 이승현 씨한테도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고 해요. 부잣집 딸로 아는 분이 많을 테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거의 소녀 가장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어머니가 두 분이라 아버지는 시대의 한량 같으신. 아버지는 회사 생활 5년 하셨다. 평생.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방송 일을 하면서 또 너무 운 좋게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부모님께 드렸죠.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뭐 기댈 때가 좀 필요하셨겠어요. 네. 네. 게다가 3살 때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새어머니도 따뜻한 보살핌을 해주셔서 유년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아무래도 남아 있었겠죠. 자.